하나, 둘, 셋.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티브 자바 아이템 6번째. 불필요한 객체 생성을 피하라입니다. 재사용의 효과를 통해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해보자 메시지를 던집니다. 목차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생성하자입니다. 자바에서 문자열을 생성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들 큰 따옴표 방식으로 문자열을 잘 사용해 오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유예약어로 스트링을 생성하는 방식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문자열 생성 방식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스트링이 클래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인트, 불리함과 같은 기본형이 아니라 스트링은 엄연히 대문자로 시작하는 참조형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new 키워드를 통해 객체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만 자바 언어가 편의상 쌍따옴표로만 감싸주면 자동으로 뉴스트링 형태로 처리하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문자열 리터럴을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문자열 풀, 낯선 단어가 등장했네요. 문자열 풀에 존재하는 객체를 재사용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덕분에 메모리 낭비를 줄이고 속도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자열 풀은 스트링 객체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자열 리터럴과 new 키워드로 생성하는 문자열은 JVM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new 키워드를 사용하면 매번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되지만 쌍따옴표 방식은 문자열 풀에 이미 존재하는 객체를 재사용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메모리 사용과 객체 생성 비용 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ew 스트링을 사용하면 매번 힙 영역에 새로운 문자열 객체가 생성됩니다. 동일한 문자열을 재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매번 new 키워드로 새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JVM 머신은 내부적으로 문자열을 다 풀에서 캐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해시맵에 한번 만들어진 문자열들을 다 담아놓고 또 어디선가 동일한 문자열을 참조하려고 하면 이미 만들어진 문자열 풀에서 찾아서 재사용합니다. 이제 주의점인데요. 쌍따옴표 생성 방식은 재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참조했을 경우 어느 한 곳에서 수정했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트링 빌더, 스트링 버퍼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래퍼 클래스를 value of로 생성하자입니다. 자바에서 래퍼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new 예약어로 생성하면 매번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메모리 효율이 떨어지지만 이제 두 번째, value of는 불필요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재사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 value of에서 정적 팩토리 메서드 키워드를 보고 유추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value of에는 캐싱 기능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지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그 디자인 패턴 중에 플라이 웨이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입니다. value of는 어떻게 불필요한 객체를 생성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 인테그럴 value of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뭔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인테그럴 캐시 로우, 인테그럴 캐시 하이 이 사이면은 캐싱을 한다. 이런 로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테그럴 밸류 오프를 먼저 호출하면 먼저 그 인자값이 캐싱 범위 내 이제 마이너스 128에서 127에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 있으면은 캐시에 저장된 인테거 객체를 바로 반환하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범위 밖의 값이라면은 새로운 인테그랄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합니다.
그리고 인테거 캐시 이쪽 클래스를 링크해서 더 들여다보면요. 인테거 클래스 내부에는 인테거 캐시라는 정적 내부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이 클래스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 범위의 정수에 해당하는 인테거 객체들을 미리 생성해 놓고 배열에 보관합니다. 이제 new 생성 방식과 value of 둘 간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value of 방식이 70%더 빨랐습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인스턴스를 매번 생성하는 new 방식보다 재사용하는 정적 팩토리 메서드 패턴인 value of 방식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규식을 사용할 때 컴파일된 객체를 재사용하자입니다. 아마 많이들 스트링 API에서 스플릿이나 리플레스 올 메서드와 같이 정규식 문자열을 인자로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API는 좀 흔한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능은 사실 비효율적입니다. 왜 비효율적일까요? 왜냐하면 메서드를 사용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매번 재컴파일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컴파일이 일어날 때 매번 패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이 패턴 인스턴스 생성 비용이 비싸서 비효율적입니다. 어, 잠깐 저의 개발 방식을 뒤돌아보면 저는 스트링 API를 지금까지 막 사용해 왔어서 성능 관련해서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매번 패턴 인스턴스를 생성하나 궁금해서 스트링 매치스 메서드의 내부 코드를 봤는데 매번 패턴 인스턴스를 생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번 패턴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말고 딱 한 번 생성해서 메모리에 올려 재사용하는 방식을 이펙티브 자바에서 권장합니다. 빨간색 박스에서는 스트링 클래스를 참조해서 매치스를 호출하는데 파란색 박스에서는 패턴 클래스를 참조해서 매치스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빨간 박스는 매번 패턴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하지만 파란색 박스는 딱 한 번만 패턴 인스턴스를 만들어 이후 재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번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요. 패턴 캐싱 방법이 성능 면에서 7배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규식을 사용하는 스트링 API는 무조건 피해야 할까? 이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의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스트링 API를 활용하는 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규식 문자열의 길이가 딱 한 글자일 때인데요. 차 문자, 차 타입, 한 문자일 때 경우 내부적으로 최적화 테스트 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테스트 패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플릿 메소드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이제 얼음땡하고 스플릿이 되어 있고 길이가 딱 한 문자인 이제 쉼표를 사용했을 때 최적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내부 코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 스트링 클래스의 스플릿 내부 메서드 코드입니다. API 설명을 보면은 if 한 문자일 때 최적화를 해준다는 가이드가 보이고 응답 결과로 패턴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 문자 아니면 패턴 인스턴스를 매번 생성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제 패스트 패스 스트링 API, 캐싱된 패턴, 일반 스트링 API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요. 스트링 API 패스트 패스가 적용된 한 글자일 때 스트링 API가 제일 빨랐고요. 그 다음은 캐싱된 패턴을 사용했을 때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거의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일반 스트링 API 사용했을 때는
이제 다른 것들보다 2배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 한 글자일 때는 스트링 API를 사용해도 되고 이제 그 외가 아니면은 어, 컴파일된 패턴 인스턴스를 캐싱해서 재사용하는 거를 이제 추천하더라고요, 책에서. 네 번째, 불필요한 오토 박싱은 피하자입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오랜 기간 개발을 하다 보니 기본형을 래퍼 클래스로 변환하거나 또는 래퍼 클래스를 기본형으로 변환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자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바 1.5부터 오토 박싱, 오토 언박싱을 지원합니다. 오토 박싱과 오토 언박싱은 컴파일러, 컴파일러가 개발자 대신 밸류 오브, 뭐 땡땡땡 밸류 등의 코드를 추가해주는 기능입니다. 덕분에 기본형과 래퍼형을 서로 편리하게 변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토 박싱과 언박싱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성능에는 좀 영향이 큰데요. 어느 정도. 박싱된 객체는 힙 메모리에 저장되며 이는 기본형 타입을 직접 사용할 때보다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대상이 됩니다. 이걸로 이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아까 컴파일러 단에서 자동으로 오토박싱, 언박싱 일어난다고 했는데 한번 바이트 코드를 변환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왼쪽 코드를 이제 바이트 코드로 변환했을 때 이제 오른쪽 코드가 되는데요. 정말로 컴파일러 단에서 이제 오토박싱, 언박싱이 좀 안 보이게 이렇게 알아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기본형 타입일 때 오토박싱이 좀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둘을 비교해 봤습니다. 성능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어, 100만 번 반복했을 때 어, 박신된 타입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좀 4배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오토박싱, 언박싱은 소스 코드가 짧아져서 편하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컴파일러 단에서 밸류 오브 인트 밸류 같은 메소드 호출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토박싱, 언박싱은 자주 일어나니 성능에 민감한 부분에서는 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 최적화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4개 소단원으로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